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정말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골라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또 가장 중요한 이슈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애플의 실적이 미칠 영향, 그리고 전반적으로 애플 관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애플 실적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네. 뭐 7달러 선을 예상했지만 8달러가 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반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주당 순이익이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네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뭐 시간에서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굉장히 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애플의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500달러 수준까지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실적은 계속 하향되어 왔거든요. 하향되어 왔던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시각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아이폰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 아이칸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번에 기대해 왔습니다. 실적 발표 네. 구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또 배당과 관련된 얘기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비교적 많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내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시가 내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아이패드 점유율이 안드로이드 이 태블릿의 점유율을 이제 뺏겼죠. 네.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이패드가 거의 7, 80%를 점유했던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지만 아이패드라든지 다른 이 세트 쪽에서의 부진함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아이폰이 이제 새로 나오는 이 시기에는 조금 실적이 좋아지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질 가능성. 실적의 이제 항상성보다는 과거에 이제 애플 주가 계속 올랐을 때는 실적이 매 분기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신제품이 나오면 좋아졌다가 안 나오는 시기에는 나빠지는 그런 이 등락 과정을 걷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의 시간의 주가는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500달러까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지금 거의 보합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애플의 5S와 5C가 생각보다 이제 좀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A 같은 이 전문 업체에서 추정하고 있는 애플의 휴대폰 판매 전망치는 수정되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있죠. 기존치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이폰 5S와 5C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이제 한 2분기 정도 지나면 또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대했던 배당금이나 아이칸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코멘트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향후 이제 실적의 항상성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플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주호 씨는 아이폰 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아이폰 유저기도 하고 네. 맥북도 쓰고 굉장한 매니아층입니다. 저는 네. 사실 갤럭시 쓰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폰과 갤럭시 경쟁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애플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호조세로 나왔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3분기 영업이 10조 넘고 또 4분기도 굉장히 전망이 밖에 나오고 있어요. 두 경쟁사를 좀 비교한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 본다면 삼성이나 애플이나 모두 공이 세트의 이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신제품만 내놓으면 많이 팔리고 이익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경쟁이 격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 5S와 5C가 잘 팔리고 있는 이유도 별거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지역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익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양사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이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쪽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다른 경쟁사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거나 소폭의 이익 정도에 불과한데 꾸준하게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은 세컨 타이어 업체들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다른 업체들이 밀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전체 마켓 시어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으로 보자면 애플은 그동안 유료화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맥북 에어에서 쓰는 OSX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풀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충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삼성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은 끊임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시장에 별로 관심은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 쪽, 즉 핸드폰이나 이런 세트 쪽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부품 이익, 반도체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커버하는, 즉 4분기에도 세트 쪽에선 축소가 되더라도 반도체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블릿의 전반적인 구도는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중심에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애플과 삼성 모두 여전히 이제 흔들리곤 있으나 선두권의 위치는 이제 공고하게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익률이 하향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과연 중국 시장 같은 이머징 마켓에 얼마나 잘 침투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삼성보다는 애플이 중국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진출하면서 향후 판매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전체 완성 제품의 판매량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완성 제품과 관련된 종목보다는 이제 부품, 어차피 부품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부품과 관련된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지금 이 세트 쪽의 이익이 떨어지면 부품의 이익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품주들이 최근에 이제 KH 바텍 정도로 제외하면 모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이폰과 관련된 아이패드와 관련된 부품들의 판매량 증가에 우리가 너무 목을 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iTV, 즉 애플 TV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 TV는 이제 크기 자체가 다르고요.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애플 TV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 TV가 조금 밀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주 앵커처럼 애플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애플 TV까지 갖추게 되면 애플 TV부터 아이폰까지 모두 하나의 OS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상하고 있는 N스크린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애플 TV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실리콘웍스나 LG 디스플레이, TLI 같은 종목군들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시기보다는 제품이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 후반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의 접근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리콘웍스라든지 TLI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노트북 판매나 아니면 TV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분기 실적 자체의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네. N스크린을 말씀하셨는데 이 N스크린이 뭔지 더 잘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N스크린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아이폰에서 보는 그 화면 그대로 네. 다른 화면에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보는 거 넷북으로도 보고 그리고 TV로도 보고. 예, 근데 지금 뭐 삼성도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쓰는 컴퓨터와 내가 쓰는 핸드폰과 내가 쓰는 TV가 모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애플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플 TV까지 갖추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동기화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스크린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플랫폼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세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는 아마 애플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 TV를 내놓게 된다면 이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애플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미리 반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노텍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시간에서 오늘 뭐 대부분 보합권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뭐 악재를 보인다, 약세를 보인다 이런 영향은 없겠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들의 반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완성 휴대폰의 이익이 떨어지면 부품 쪽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관련주들 움직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